내 나이 74, 19 소녀에게 청혼합니다. 괴테에 멈추지 않는 심장.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손주뻘도 안 되는 무려 55살 연하의 소녀에게 무릎을 꿇고 나와 결혼해주겠니? 라고 묻는 70 넘은 노신사의 모습을요. 요즘 말로 하면 역대급 할배 카사노바라고 지탄받을 법한 이 사건의 주인공, 바로 독일이 낳은 위대한 문호 요한 볼프강 본 괴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며 죽는 순간까지 뜨겁게 타올랐던 그의 연애사는 아름답다 못해 치명적이기까지 하죠. 그는 단순히 글만 잘 쓰는 문학가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으로서 일잘러 CEO의 면모를 보여줬고 밤에는 여인들의 마음을 훔치는 감성 장인이었죠.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는 교과서 속 딱딱한 위인이 아닙니다. 사랑에 눈멀어 울고 웃고 때로는 권력의 정점에서 고뇌했던 지극히 인간적인 괴테의 진짜 얼굴입니다. 과연 그가 평생 쫓았던 것은 문학이었을까요? 아니면 멈추지 않는 설렘이었을까요? 이 기막힌 로맨스 다큐멘터리 지금 시작합니다. 1. 충격과 스캔들. 74세 괴테, 19세 울리케에게 퇴짜 맞고 마리엔바트의 비가를 쓰다.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 나는 솔로 같은 연애 리얼리티에 70대 어르신이 나와서 10대 소녀에게 고백한다면 게시판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괴테는 이걸 실제로 저질렀습니다. 장소는 체코의 온천 휴양지 마리엔바트였어요. 당시 괴테의 나이는 74. 그런데 그가 첫눈에 반한 울리케 폰 레베초는 이제 막 피어나는 19 꽃다운 소녀였죠. 괴테는 진심이었습니다. 바이마르 공국의 대공 카를 아우구스트에게 직접 부탁해 정식으로 청혼서까지 보냈거든요. 나 괴테, 비록 몸은 늙었으나 영혼은 당신과 함께 춤추고 싶소. 라고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예상하시다시피 처참한 거절이었습니다. 울리케의 어머니는 선생님, 존경은 하지만 사위로는 좀이라며 완곡하게 밀어냈고 소녀는 괴테를 그저 인자한 할아버지로만 대했죠. 충격을 받은 괴테는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엉엉 울며 시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리엔바트의 비가예요.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눈물뿐, 세상은 내게서 멀어지는구나 라며 절규하는 대문호의 모습, 요즘 말로 하면 차이고 나서 SNS에 감성글 올리는 형님의 원조 아닐까요? 이 사랑의 실패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시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2. 기행과 스캔들. 약혼녀가 있는 여자를 사랑해 베르테르 효과를 일으키다. 괴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 바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실품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사실 100% 실화 기반이라는 거 아시나요? 괴테가 20대 법조계 수습사원 시절 친구의 약혼녀인 샬를로테 부프에게 제대로 꽂혀버립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했던가요? 괴테는 그녀의 집을 매일 드나들며 사랑을 구걸했지만 샤를로테는 선을 확실히 그었죠. 결국 시련의 아픔에 견디지 못한 괴테는 야반도주하듯 그 도시를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던 친구 예루살렘이 권총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4주 만에 소설을 써내려가죠. 결과는 전 유럽의 서버다운급 폭발이었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이 베르테르처럼 노란 조끼에 파란 코트를 입고 단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사회 문제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괴테는 정작 소설을 쓰고 나서 이제 속 시원하다 라며 툴툴 털고 일어났는데 독자들은 진지하게 목숨을 끊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괴테는 이때부터 이미 과몰림 유발자의 재능을 타고났던 셈이죠. 3. 인간적 고뇌, 10년간의 불륜, 신분을 초월한 사랑, 크리스티안의 불피우스. 바이마르의 고관대작이었던 괴테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가난한 여인에게 청혼서를 받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크리스티안의 불피우스, 조화공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노동자였죠. 그런데 괴테는 이 여인의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18년 동안이나 동거를 이어가죠. 당시 바이마르 사교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 재상각하가 저런 천한 여자랑 일하며 크리스티아네를 무시하고 따돌렸죠. 하지만 괴테는 끄떡없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을 정식으로 입적시키고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와 집이 난장판이 된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지켜준 그녀를 보고 비로소 정식 결혼식을 올립니다. 귀족 부인들의 시기 질투 속에서도 괴테는 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값 같은 사람이라며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화려한 지성체였던 괴테가 가장 소박한 여인에게 안식을 얻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외로운 천재였는지를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사랑 앞에서는 계급장떼고 진심이었던 괴테, 꽤 멋지지 않나요? 4. 현대적 공감. 괴테는 18세기의 멀티페르소나이자 프로엔잡러. 요즘 세상에 직업이 서너 개씩 되는 분들 많죠. 괴테는 그 분야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문학가인 줄만 알았더니 사실 그는 바이마르 공국의 총리급 인물이었어요.
세금 징수, 군사행정, 광산개발, 도로 정비까지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CEO이자 국무총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과학에도 진심이었어요. 광학을 연구해서 뉴턴의 이론에 도전장을 내밀고 색채론을 썼고, 식물학을 연구해서 식물의 변태라는 책도 냈죠. 심지어 인간의 톡뼈에서 중간학고를 발견해 해부학계의 이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 본업은 인생을 즐기는 것이고 부업이 글쓰기다 라고 말했을 것 같은 이 남자. 낮에는 엑셀 파일, 당시에는 장부였겠지만요. 돌리며 예상 깎고 밤에는 시를 쓰며 달빛에 취하는 그의 삶은 오늘날 피곤해 찌른 직장인들에게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인플루언서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5. 입체적 비교. 괴테 v 실러. 18세기 독일 문학의 메시와 호날두. 괴테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라이벌이자 단짝 프리드리히 실러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참 묘했습니다. 괴테가 유복한 집안에서 탄탄대로를 달린 금수저였다면 실러는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처절하게 글을 썼던 흙수저였죠. 처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괴테는 실러를 어디서 저런 거친 놈이 나타났어 라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실러의 천재성을 알아본 뒤로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죠. 괴테가 멈춰있던 파우스트 지피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 것도 바로 실러의 동저 덕분이었습니다. 괴테가 자연과 조화를 노래했다면 실러는 자유와 투쟁을 외쳤습니다. 성격도 극과 극이었죠. 괴테는 여유 넘치는 젠틀맨이었고 실러는 날카롭고 예민한 열혈남아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우정은 독일 고전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서로의 시너지를 극대화한 최고의 콜라보레이션 파트너였던 셈이죠. 사랑의 비학, 60세에 만난 영혼의 동반자 마리안네 폰 빌레머. 괴테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60의 나이에 그는 유부녀였던 마리안네 폰 빌레머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이전의 육체적인 끌림과는 달랐어요. 마리안네는 시를 쓸 줄 아는 지적인 여인이었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정신적 교감을 나눕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그 유명한 서동 시집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시집에 실린 시 중 상당수가 괴테 이름으로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마리안네가 쓴 시였다는 것이 훗나 밝혀졌죠. 괴테는 그녀의 재능을 시기한 게 아니라 그녀의 영혼과 합일되는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시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괴테의 고백. 불륜이라는 잣대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높은 차원의 정신적 사랑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혼의 단짝, 소울메이트를 만나 공동 창작 프로젝트를 진행한 셈이죠. 괴테에게 사랑은 늘 새로운 창조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7. 독일 문학의 깃틀, 질풍노도, 시투르문드 드랑, 거친 파도를 일으킨 사나이. 괴테가 등장하기 전까지 독일 문학은 사실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 변방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괴테는 이를 참지 않았죠. 그는 인간의 이성보다는 감정을, 정적인 규칙보다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강조하는 질풍노도 운동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것이 독일 문학 발전에 왜 중요했을까요? 그는 독일어라는 언어가 가진 그 투박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문학적 예술로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 귀족들이 프랑스어로 대화할 때 괴테는 당당히 독일어로 우리의 가슴은 뜨겁다 라고 외쳤죠. 덕분에 독일 문학은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섰고 오늘날 우리가 괴테를 독일의 자존심이라 부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독일 정신의 설계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흔히 예술가라고 하면 가난하고 굶주려야 진실한 예술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죠. 괴테는 그런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는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으로서 높은 연봉을 받았고 인세를 꼼꼼히 챙겼으며 부동산과 와인 투자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는 출판사와 계약할 때 내 글의 가치는 내가 정한다며 당당하게 높은 인세를 요구했던 협상의 달인이기도 했습니다. 괴테에게 돈은 사치가 아니라 자신의 품위와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지켜주는 방패였죠. 돈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는 그의 생각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돈만 밝힌 건 아니에요. 가난한 예술가들을 남몰래 후원하고 공국의 재정을 건실하게 만드는 데 평생을 바쳤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산가의 표본이었다고 할까요? 9. 심리분석, 괴테의 태양형 인간 면모와 우울의 극복. 괴테는 겉보기에 늘 당당하고 빛나는 태양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독한 우울함과 예민함이 숨어 있었죠. 그는 자신의 우울을 창작으로 승화시키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슬프면 시를 쓰고 괴로우면 소설을 썼죠. 그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은 심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규칙적인 생활을 강조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글을 쓰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루틴을 죽을 때까지 지켰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갓생 살기의 원조가 바로 괴테인 셈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리추얼을 만든 것이죠. 80세가 넘는 장수를 누린 비결도 어쩌면 이 철저한 자기관리와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37살의 괴테, 잘 나가는 총리이자 스타 작가였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이탈리아로 도망칩니다. 이름도 묠러라는 가명을 쓰고 신분을 숨긴 채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잘 다니던 대기업 때려치우고 한 달 살기 떠난 번아웃 직장인과 똑같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밝은 햇살과 고대 유적을 보며 다시 태어납니다. 나는 로마에서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할 정도였으니까요. 칙칙한 독일의 관료 생활에서 벗어나 예술가로서의 본능을 회복한 이 2년간의 여행은 괴테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혹시 번아웃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괴테처럼 잠시 멈추고 떠나보세요. 꼭 이탈리아가 아니더라도 나를 설레게 하는 무언가를 찾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2막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괴테는 이 여행을 통해 고전주의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돌아왔습니다. 10일, 세계문학의 정립, 다양성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세계문학, 벨트리터라투어. 괴테는 나이가 들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세상에 던집니다. 바로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이죠. 당시만 해도 다들 자기 나라 문학이 최고라고 싸울 때였는데 괴테는 문학은 이제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자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양의 시를 읽고 영국과 프랑스의 문학을 공부하며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더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K컬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문화 융합의 선구자였던 셈입니다. 그는 좁은 민족주의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언어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다는 그의 말은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죠. 괴테 덕분에 문학은 국경을 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10일, 인생의 결정체, 파우스트, 60년에 걸친 악마와의 계약. 여러분, 파우스트 읽어보셨나요? 사실 끝까지 읽기 참 힘든 책이죠. 하지만 이 책은 괴테가 20대부터 죽기 직전까지 무려 60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인생의 결정체입니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고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외치는 순간 영혼을 팔기로 한 파우스트 박사의 이야기.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Es irrt der Mensch, solange er strebt. 요즘 취업 걱정, 노후 걱정으로 방황하는 우리에게 괴테는 말합니다. 방황하고 있다는 건 네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 쫄지 마. 파우스트는 온갖 쾌락과 권력을 맛보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위해 땅을 일구는 노동 속에서 찾습니다. 2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의 사회공헌이라는 가치와 일맥상통한다는 게 소름 돋지 않나요? 괴테는 문학을 통해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구원을 노래한 겁니다. 10일, 불멸의 명언, 괴테의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괴테는 명언 제조기였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죠.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는 말, 우리 시니어분들은 가슴 깊이 공감하시죠. 또한 그는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해야 한다.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해야 한다. 이 말은 오늘날 자기계발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시작하는 것에 힘을 믿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거나 꿈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시작하라. 대담함 속에 천재성과 힘 그리고 마법이 숨어 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2막, 괴테의 이 말과 함께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4. 입체적 비교, 괴테의 그늘, 가족들의 희생과 고통. 괴테라는 거대한 태양 아래 그의 가족들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 크리스티아네는 괴테의 명성 때문에 평생 사교계의 비난을 견뎌야 했고 아들 아우구스트는 천재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 알코올 중독에 빠져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괴테는 밖에서는 성인 군자요 위대한 스승이었지만 집안에서는 권위적이고 차가운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업적의 절반만이라도 따라왔으면 좋으련만 라는 그의 탄식은 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죠. 위대한 인물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괴테의 성취가 빛날수록 그 뒤에 가려진 가족들의 고통도 깊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것, 괴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5. 기본정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천재 소년의 성장기. 자, 이제 괴테의 뿌리를 찾아가 볼까요? 1749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괴테는 그야말로 엄친아였습니다. 아버지는 황실 고문관이었고 어머니는 시장의 딸이었죠. 집안에 개인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유복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7개 국어를 섭렵하고 그림과 음악에도 재능을 보였던 괴테. 아버지는 아들이 법률가가 되어 출세하기를 바랐지만 괴테의 영혼은 이미 시를 향해 있었습니다.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도 정작 그가 배운 건 연애와 문학이었죠. 이때의 감황과 경험들이 훗날 그의 작품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고민하던 청년 괴테의 모습, 요즘 취준생들의 고민과 별반 다르지 않죠?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독일 문학의 정점에 섰습니다. 16. 역사적 사료, 나폴레옹과의 만남, 여기 사람이 있도다.
역사적인 만남 하나를 소개할게요. 1808년 유럽의 정복자 나폴레옹과 문학의 황제 괴테가 만납니다. 나폴레옹은 평소 파우스트, 젊은 베르텔의 슬픔을 7번이나 정독할 정도로 괴테의 광패였습니다. 괴테를 만난 나폴레옹은 감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람이 있도다. 부알라 엉엄. 전쟁 영웅이 문학가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죠. 괴테 역시 나폴레옹의 카리스마에 매료되었습니다. 정치적 입장차를 떠나 두 거인은 서로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일론 머스크와 방탄소년인이 만나 서로의 천재성을 칭송하는 장면쯤 될까요? 역사의 두 줄기가 하나로 만났던 이 순간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는 명장면입니다. 13. 마지막 메시지. 괴테가 2026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여러분, 오늘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뜨거운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른의 사랑에 빠지고 여든의 파우스트를 완성했던 이 불꽃 같은 남자.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인생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사랑하고 실패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나라는 예술작품을 만드는 재료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배우고 사랑하고 나아가라. 200년 전 괴테의 외침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괴테 앞에서는 진부한 농담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오늘도 뜨겁게 뛰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감성 저널리스트가 전해드린 괴테의 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